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1과목 15강입니다. 원예시설 및 버섯 작물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상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8일부터는 모의고사 풀이,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교재는 7월 말경에 구매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예시설과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게 명확합니다.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꼭 나올 만한 것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애매한 것은 암기를 해도 시험 당일날 기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도는 5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좀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 비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내용. 자, 핵심 내용 중에서 지금 내용은 지금 교재 기출문제집의 앞에 있는 이 압축된 내용은 대부분 업무방법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만 공부해도 85점 정도를 공부하고 15%는 포기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수 제한에 대해 시험이 나왔지만 인수 가능 품종도 요거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풋고추에 대해서는 청양고추, 오이고추에서 가로넣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많이 먹는 품목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기억을 하자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과종이죠, 과종. 이거는 과일의 종류죠. 과일의 종류가 애플 수박이냐, 미리 수박이냐, 복수박이냐 해서 과종이 맞습니다. 과종.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이것은 15점, 최소 5점에서 또는 15점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에 보장하는 제에 대해서 쓰라라고 했을 때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경우에만 자연재해나 조세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폭설로 인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폭설로 인해서 구조체 또는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죠? 폭설을 했을 때 그것이 파손되어서 식물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했을 때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되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될 게 요 2번, 3번, 4번, 5번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됩니다.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는 걸 쓰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작물이 버섯 작물에 보장하는 제해 중에서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을 쓰라 했을 때 네 가지죠. 네 가지.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는 것. 이유가 있죠.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농업용 시설물이죠.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즉 버섯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버섯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버섯을 키우는 게 보통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대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버섯 하기 때문에 버섯은 요처럼 요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안에 습도 조절부터 해서 콘크리트로 바닥을 치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받지 않고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암기 팁으로 구치기죠. 구치기 조 1이다. 넘버 원.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자. 그럼 구치기의 구조체 하면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는구나.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을 다 해준다. 두 번째, 치는 70%예요. 치. 왜냐하면 경작 불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65%가 아니고 70%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죠?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농업
공급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만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기상청이죠. 기는 기상청이다. 이때 했을 때는 10%가 됐든 20%가 됐든 보상을 해줍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 땅에다가 그 참나무를 해놓기 때문에 확장 담보를 해서 담보가 가능한 품목은 표고버섯입니다. 그죠? 그 다음 구치, 기했고, 조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세를 입은 손해, 시설 작물에만 해당됩니다. 즉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해서 파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주는 것은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나왔던 구치기조 1조량이죠. 1조량 부족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인정된 1조량 부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군 등에서 해당 제의로 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 작물에만 한다. 1조량이 부족하더라도 버섯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습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1조량에 관계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보험의 목적, 이 부분도 업무방법서의 핵심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 금액, 요거는 90%에서 130%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수배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10%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입할 때 딸기를 심겠다. 그 다음 호박을 심겠다. 파프리카를 심겠다. 이렇게 예정을 파프리카 단위 면적당 이거는 5,000원이다 7,000원이다 했을 때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사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 생산비가 높은 가격 중에서 최소 금액을 구하라 했을 때는 그죠? 단위면 7,000원이니까 1000제곱미터다 했을 때 곱하기 높은 가격 7,000원에 대해서 최소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것에 50%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 놓고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대물 배상 책임 보장에 특별약관 가입할 때 적용보험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산출 기초금액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 팁은 1이 오이소로 하겠습니다. 1이 오이소 해서 1, 2, 5, 2, 5 1202만 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 주어지는 값이죠. 요율 주고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계수, 단기 요율 적용 지수 해서 주어지는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분이고요. 보험료의 환급은 계속해서 다른 품목에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의 환급은 언제든지 5점에서 15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통함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포함해서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에 대한 보험금 계산 방법, 손자보험이라 하겠죠. 손해가 자기부담금 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미 2차 2과목에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할 때 지급금액도 이처럼 똑같이 하고 특히 나무가 죽은 경우와 살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나무 생존지 죽지 않았으니까 생존비의 보장생산비를 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고산업의 보장생산비만 하면 된다 하고 특히 부추는 70%다 최대 보험금은 70%는 준다. 그리고 이거는 10만원을 초과할 때 계산된 금액이 8만원이 나왔다 하면 이게 나올 수 있죠. 계산했는데 8만원은 0원이다 11만원이 나왔다 하면 그대로
11만원을 다 준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추에서 그렇고 요거에서는 알파 값이 10%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장류의 나머지 품목들은 알파 값이 40%다 하는 부분은 2차 2과목 할 때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1과목과 2과목이 중복돼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버섯 작물. 자, 요거는 지금 제가 2차 2과목에서 비례보상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요거는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하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어렵지 않다. 했던 걸 총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소선의 면책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특별약관. 자,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땅과 관련이 있죠. 다른 버섯 작물은 전부 다 콘크리트지만 이 표고는 참나무를 갖다가 땅에다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형 담보를 해서 표고버섯은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굳히기는 다 통일이고, 치기죠. 치기의 70% 이상 외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 내 전체 재배 면적의 버섯이 포기하는 경우 확장 담보에서 됩니다.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별약관에서 담보를 한다. 그 다음에 기상청 발령하고 있을 경우, 그거는 땅과 관련이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거는 특별하게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 나오는 것은 비가림 시설이다.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자. 비가림 시설은 이럴 때 비가림 폭, 비가림에 대한 이게 폭이죠. 비가림 시설이 이렇게 쭉 있으면 비가림 시설의 폭, 그 다음에 동고라 그러죠. 동고. 이게 동고입니다. 동고. 높이죠. 높이. 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5점짜리가 출제가 유력시 된다.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비가림 폭, 폭일 때, 비가림 폭일 때와 동고, 동고는 높이죠. 높이일 때 정확하게 폭은 2.5m, 2.5m 플러스 마이너스 20%. 동고 높이는 좀 크겠죠. 높이니까 2.75m 플러스 마이너스 15%. 요것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5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요거 범위 내에서만 오케이다.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걸 벗어나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부담금과 소선의 면책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과 소선의 면책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5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한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하는 부분은 2차 2과목에서 풀어볼 것입니다. 손해가 났을 때 A동, B동, C동, A동, B동, C동이 났을 때 1000만원이 나고 500만원이 나고 300만원이 났을 때 요거는 정확하게 자기부담금은 요것의 전체 1800만원에 대해서 10% 180만원이지만 이것은 100만원 한도다 해서 계산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한다. 100만원 한도가 되니까 100만원 한도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전체 1800만원 중에서 A동이 차지하는 것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을 안 보내준다. 그죠? 그 다음에 A동은 이렇게 구하고 B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 1800만원에 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C동은 100만원에 대해서
1800만원 분의 300만원이죠. 300만원. 요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면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분수 기능에서 1000만원, 밑에는 1800만원 이렇게 구하면 55만 5천원, 55만 5천원. 뭐 1000원짜리 절사하면 만원짜리를 쓰라 하면 55만이 되겠죠. 55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분수 기능을 해서 500만원이고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주는 대로 27만원. 뭐 단위 만원 미만 절사 이렇게 시험을 줬다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분수 기능 300만원, 그 다음에 분모는 180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16만원이 되네, 그죠? 소점 이하 버리라고 만원 단위 미만, 만원 단위까지만 구하라 하면 이렇게 구하면 정답 처리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소손의 면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열식으로 하는 문제는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하는 것은 5회 때까지는 나왔는데 지금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공식 암기보다는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설장부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연재해와 조소를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5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중요하죠. 나오죠, 이게. 구치기 조1이다. 구치기 조1이다. 해서 소손의 면책, 요거는 시험이 출제가 유력하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치기 조1, 이 부분은 출제가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한 문제로서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하고 인수 제한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15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통암기를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충분하게 다 기출문제집은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